반갑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공론화가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이 세종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긍정적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 자리가 4-1 생활권에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원 검찰청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반영될 거라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서초동 신축 대신 세종으로 국감서 대법원 세종 이전 공식 제기 주목, 이런 타이틀입니다. 대법원 서초동 신축은 1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다.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 법원 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국토부 장관이 대답을 했죠. 대법원 이전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거의 불가침 영역이었죠. 그리고 대법원은 특히 더 굉장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대법원이나 사법부는 잘 건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국감에서 대법원과 사법부가 질타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세종시 이전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감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사법부의 부패, 권위주의, 로비, 이런 것들이 의혹이 드러나고 있죠. 법원 행정처와 특정 법관의 로비, 전관 예우, 판결 거래 의혹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요즘 정치권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종시 이전이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법부 내부의 부패와 권위주의적인 로비 의혹들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죠. 내란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불법적인 태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정치권과 좀 결탁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 신문 기사도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이었죠. 사법부의 불신을 굉장히 초래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부장판사들의 대낮에 음주 소동이 있었죠. 방청객을 협박한 오창훈 판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이는 명령이다, 어기면 구속하겠다. 법정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방청석도 있었을 텐데, 이런 협박적인 발언을 법관이 했다는 거죠. 최근에 문영배 의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제까지 계속 일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계산했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오해받을 일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2차는 애기 보러 갈까? 판사들이 이게 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법부나 이 대법관들이 불가침 영역이었지만 이런 불법적이고 의심가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 제도가 있는데, 이 헌법 소원마저 대법원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소원은 하소연할 소자, 원할 원자를 씁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권리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심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헌법소원, 재판소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심제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작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소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7년 6공화국 헌법 때부터입니다. 헌법은 헌법소원 대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으로 헌법소원 대상을 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87헌법 개정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1년 후인 88년에 헌법재판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1년 동안 대법원이 국회 법
법제 사법위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은 아무리 법리적 근거가 없이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위로 올라가는 게 싫은 대법원의 로비에 의해 들어간 조항입니다. 이렇게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하지 못하게 대법원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사법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 정리된 내용은 사법부, 대법 이런 위상이 지금 본인들에 의해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서초동의 대법관을 신설해달라. 서초동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은 부지 매 신축 비용이 1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한 입법 발의가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증언할 경우에 1조 원 이상이 든다. 이런 발언이 있었죠. 그럴 바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세종으로 이전하자라는 이게 굉장히 언론의 반대급부로 이슈가 되는 거죠. 반면 세종은 이미 국가 소유 부지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법 행정 효율화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수도가 될 세종시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모여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가능한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률만 개정하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12조에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의지만 가지면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전 가능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제2차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듯이 대법원도 이번 기회에 이전해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풀자. 이런 게 아주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종에 이제 자리 잡게 될 텐데 사법부까지 내려가야 이제 공간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된다는 거죠. 대법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치권, 서울, 여의도, 서초동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서초 법조타운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체하고 로펌, 전관, 네트워크로부터 거리를 두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공간 분리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법원을 이전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 발전의 마무리. 행정수도의 정말 완성은 사법부까지 내려와야만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서울에 집중했던 이런 권력 구조들이 개혁이 되고 상징적인 결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의 법원 검찰청 부지는 결정이 돼 있죠. 쪽 세샘마을 9단지 건너편인데 여기가 법원 검찰청이 온다고 해가지고 상가 분양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실들이 많죠. 여기가 바로 법원 검찰청 자리인데요.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 추진 현황을 보면 2024년에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요. 행복청에서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한 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설계를 착수하고 착공은 28년, 31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법원도 같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AI에게 검토를 한번 맡겨보니까요. 지금 현재 서초동에 있는 규모, 현재 세종시에 있는 규모를 비교를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요. 또한 여기가 아니더라도 세종시는 유유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유부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법원이 내려와도 충분히 건축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대법원 세종으로 이전 논의 충분하다. 이제는 실행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굉장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이런 카르텔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슈화가 됐고 공론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내려오고 국회 의사당도 내려오는데 대법원이 안
안 내려올 이유는 없잖아요.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언론화하고 이슈화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세종에 다 내려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세종시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사법부의 불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지방 이전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언젠가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쐐기가 딱 박혀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사라져서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세종시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